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노태학 전 대법관 퇴직으로 생긴 대법관 공백 5달 만입니다. 손 부장판사는 노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9월 8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로 각각 제청됐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경력 대부분을 대구와 울산에서 보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한평군 출생으로 그동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수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려 했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해 두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각 임명 제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등은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과 함께 최영중 청주시의원 사건에 대한 현안 기자회견,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사건을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돌린 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검법에서 정한 재판 기일 3개월을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남기고 전원 합의체로 돌린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하여 지난 1월에 추천되었던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 추천을 아직도 거의 6개월, 7개월이 지나지 않도록 제청조차 하지 않는 것 역시 본인의 의무를, 국민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를 멈춰 세우지 마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로 사법부가 멈춰 섰습니다. 노태학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후임 대법관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런 설명 없이 제청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임무입니다.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공석조차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초래되었다는 점입니다. 헌정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법행정의 공백입니다. 대법관 한 명이 매달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서 장기간의 공석은 재판 지연으로 직결됩니다. 연간 4만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의 기능은 약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대법관을 제청해 사법부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네. 아울러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 역시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면서 특검법이 정한 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이들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내란 사건 항소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법리에 따라 향후 내란 사건 재판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거나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마저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은 미루고 내란 사건은 늦추고 김건희 사건도 지연시키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판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은 지난 내란 과정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고 정치가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 1동. 여기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피켓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피켓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공포된 그날 밤 대법원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회의가 열렸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자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어린아이도 이 계엄은 불법이라고 국회로 모였는데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이,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사람들이 만약 계엄이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법이었다면 계엄에 따라 해야 할 조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재판 관할을 군사법원으로 넘기는 그런 내용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에 또 해야 될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원이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해야 될 사법부의 재판을 모두 다 군사법원으로 넘기기 위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했다. 그리고 당시 군사법원으로 넘어갈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사령부 쪽으로부터 지속적인 전화를 주고받았던 흔적이 잡혀 있습니다. 그날 무슨 회의를 했는지 그 회의 내용이 회의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상민 그리고 한덕수 주요 불법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관한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끌어오겠다고 합니다. 우린 전원합의체에 대한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로 대선에 개입했고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한 것을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대선에 개입했고 정치에 개입했고 정치 중립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로 이상민 사건과 그리고
한독수 사건을 가지고 오고 김건희 사건을 가지고 와서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지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판단하고 있고 혹시나 다른 꿍꿍이를 하고 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잖아도 탄핵 대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법사위원장으로 그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왜 제청하지 않죠?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임무방기입니다. 종합특검이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내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직위원이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도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것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점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최영중 사건입니다. 최영중 사건이 지금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구속 송치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지검의 차장검사가 최영중 지역 당협위원장 김진모가 남부지검장으로 있을 때 그때 그 검사였습니다. 이들의 커넥션이 어떤지 감찰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는데 감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통신 내역을 영장을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거부하고 보완수사 요구로 시간 끌기를 했던 청주지검에 과연 이 사건을 맡길 수 있을까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최영중은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를 습관적으로 삭제했고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여중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감함을 보이며 대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영중을 아동 성착취범으로 그리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청주지검이 이걸 막고 있습니다. 통신내역 영장 기각하고 압수수색영장 보완수사 요구하고 구속영장 거부했던 청주지검이 이미 핵심 증거 확보를 과로먹었던 청주지검이 과연 경찰이 송치한 혐의를 제대로 보강에 빠짐없이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더 찾아서 아동 성착취로 기소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최영중 사건을 상급 검찰청에서 맡아야 합니다. 최영중, 김진모 커넥션이 연결됐을 가능성이 농후한 청주지검입니다. 온갖 언론 플레이로 일관했던 민경호 검사장, 김지혜 차장검사의 그늘을 벗어난 곳에서 최영중을 기소해야 합니다.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수사였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장을 막았던 청주지검이 기소를 맡지 않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경찰이 송치한 혐의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 빠짐없이 기소해야 합니다. 추가 피해와 범행도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은 최영중의 범죄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검찰은 모두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에 어떠한 봐주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기소와 구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국회가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7조, 대검 예규 사건 배당 지침 제8조, 대통령령 제11조에 청주지검을 교체할 수 있으며 재배당할 수 있으며 그리고 청주지검은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최영중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서영교 법사위원장께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그리고 검찰 주장하는 대로 압수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이 정말로 부실했는지를 경찰에게 확인해 보지 않았더라면 이 청주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은 단순 성범죄 사건으로 그대로 묻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장난쳤던 검찰의 그런 불법은 역시 그대로 묻혔을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청주 미성년 성착취 건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그런 보도 외에는 사죄한다, 반성한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는 예상합니다. 검찰이 분명히 일부 언론들과 결탁을 해서 경찰의 부실 수사,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만을 선택적으로 엄청나게 보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또 곡해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도 않을 겁니다. 청주 시연 사건과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 피해자에 대한 목소리 저희가 더 담아서 그러한 불법이 또 영장 청구권으로 인한 오남용이 또 기소권 갖고 장난치는 일이 또 형사권으로 큰 돈을 버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막겠습니다. 저희 법사위는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고 국민을 대신해서 제대로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